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진 않았죠? 솔직히.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했었던 세 번 스즈키의 그 브라질 리우의 에코의 연설 그 뒷부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쁜 고양이가 나왔네.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또 학교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뭐가 다가오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학교에 왔더니 졸리고 더워요. 네, 여전히 집에 있어도 졸리고 더운 건 마찬가지죠. 자,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과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에서 어려웠던 거, 뭐 그런 거 등교 수업 때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또 반영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 스즈키가 실제로 연설했었던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러면 오늘 이제 활동 2번 여러 사람과 의미 나누기에서 세 번 스즈키의 연설을 우리가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설은 1992년에 리우 환경 개발 회의에서 했었던 연설이니까 현재 이 세 번 스즈키라는 사람은 어른이 됐겠죠. 예상대로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 스즈키입니다. 일본계 학생 같아요. 저는 에코의 대표로 여기에 왔습니다. 에코란 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조직인가 봐요. 저희들은 12살에서 13살 사이의 캐나다 아이들로서 무언가 변화에 기여하려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주려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환경에 대한 거겠죠. 바네사, 수티, 모건, 가이슬러, 미셸, 키그, 그리고 제가 회원이에요. 뭐 몇 명 안 되죠. 그냥 동네 애들끼리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의식이 있었나 봐요. 환경에 대한. 어른들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5,000마일을 여행하는데, 캐나다에서 브라질까지 5,000마일인가 봐요. 그 여행비, 경비를 저희 스스로 모금했답니다. 어떻게 모금했는지 뭐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국 영화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뭐 무슨 레몬수 이런 거 만들어서 뭐 길에서 팔고 쿠키도 구워서 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세계 전역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이 행성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여기까지가 글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이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 모든 세대, 그리고 이제 미래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리는 아이들, 기아 문제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그리고 이 행성, 지구를 말하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문제, 기아, 굶주림 문제, 동물에 대한 문제, 요 세 가지를 이 아이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처음이면서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소개 및 이제 여기 오게 된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저는 오존층의 이제 중간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하겠죠. 저는 오존층의 구멍 때문에 햇빛 속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환경오염 때문에, 프레온가스 이런 것 때문이죠.
공기 속에 무슨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숨쉬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밴쿠버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밴쿠버인가 봐요. 그런데 바로 몇 해 전에 암에 걸린 물고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아마 기형적으로 뭐 등이 휘고 이런 물고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죠. 저는 언제나 야생 동물들의 무리를 보고 싶었고, 새들과 나비들로 가득 찬 정글과 열대숲을 보기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고 있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팬더도 있겠고, 우리 멸종 위기에 처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 꽤 많이 있죠. 무슨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 여러분은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 제 나이 때 걱정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이 회의에 참석한 어른들. 어떤 어른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까요? 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정치가들, 그리고 학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 전 세대에는 이런 동식물들이 멸종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때는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것은 환경 오염 그리고 동식물 멸종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마치 충분한 시간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급히 서둘러야 한다라고 이 세번 스즈키라는 아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따져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당장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당시와 지금과는 또 조금 다르죠. 자, 그럼 계속 봅니다. 저는 어린 아이일 뿐이고 따라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걱정만 할 뿐이란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과연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누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아까 말한 기자, 정치가, 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방법, 죽은 강으로 연어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 사라져버린 동물을 되살려 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방법을 이제 이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은 이제 환경 오염 행위를 중지해라. 이 아이의 주장이에요. 여러분은 정부의 대표이고, 자, 여기 구체적인 여러분의 그 예가 나오죠. 정부 대표, 기업가, 기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치가로 여기에 와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이전에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며, 그리고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사회적인 직함 이전에 자연인으로 평범한 이 지구와 또 자연을 누리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이제 어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또 하죠. 저는 어린아이일 뿐이고, 여기서 한번 했고, 여기서 또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나는 지금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35억 명으로 된 가족, 여기서 35억 명이라는 것은 지구의 지구 인류의 그 숫자를 말하죠.
아니, 3천만 종으로 된 3천만 종이라는 것은 또 뭐겠어요? 인류가 아니라 동식물의 숫자겠죠? 종으로 된 한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기, 물, 흙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국경이 감히 그것을 변경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공기, 물, 흙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서 다 쓰고 있는 거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죠. 자꾸 강조하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목표는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목표는 환경 보호를 말하죠. 환경 보호. 저는 분노하고 있지만 뭘 분노하고 있어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눈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세상에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자, 망설이지 않는다. 즉,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내 주장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속한 캐나다 이제 그 서구 문명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 이거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쓰레기. 바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제 주된 원인이죠. 자, 우리는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립니다. 자, 뭐예요? 과소비. 과소비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죠. 자, 이것은 더 많은 쓰레기는 결과, 사고 버리고 이것은 원인. 즉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원인은 욕심. 자,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잃고 싶어 하지 않고 나눠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욕심이 바탕이 된 것이죠. 저는 이틀 전 여기 브라질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몇몇 아이들과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거리의 아이들, 뭐겠어요? 노숙 아이들이겠죠. 거리에서 사는 브라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잘 살다고 여겨지지는 않죠. 그중 한 아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는 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과 옷과 약과 집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주겠다. 자, 음식과 거리 아이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음식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옷, 약도 필요하고 집도 없어요. 노숙이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랑과 애정.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리의 아이가 기꺼이 나누겠다고 하는데 음식, 옷, 약, 집, 사랑, 애정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선진국 서구의 아이들은 서구의 인들은 어째서 그렇게 인색할까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제 또래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 와서 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경험.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사실이 굉장히 차이를 만든다는 거. 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겠죠. 나는 태어날 때 잘 사는 유럽에서 태어날래. 아니면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날래. 이렇게 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저도 리우의 빈민가 파벨라스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 중 하나일 수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세 번 스즈키는 리우에 와서 보면서 거리 아이들, 노숙인 아이들을 보면서 빈곤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소말리아에서 굶주려 죽어간 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었고, 소말리아 대표적인 그
가난한 곳이죠. 중동의 전쟁 희생자. 자, 중동 전쟁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의 전쟁 희생자 또는 인도의 거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가난한 곳들이죠. 저는 자, 지금 여기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빈곤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빈곤. 저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쓰이는 모든 돈이 빈곤을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멋진 곳으로 바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분쟁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또 무기 개발과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환경을 회복시키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는 데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천조국이라는 말 아시죠? 천조나 국방 예산에 쓰고 무기로 쓰고 이런 것들을 자,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른들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존중하며 자원 절약하고 몸과 주변을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 해치지 말고 보호하며 자원을 더불어 나눠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하죠. 싸우지 말고 절약하고 청결히 하고 생물을 돌봐주고 보호하고 뭐 나눠야 한다. 다 좋은 이야기 하는데 급훈, 교훈 뭐 이런 걸로 다 하는데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고 이 아이가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십니까? 자, 이 아이가 지금 여기까지 중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중간 부분까지 이 아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아이는 중간 부분에서 환경 문제 이거 왜 안 써지네요. 중간 부분 환경 문제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빨리 쓰려니까 또 환경 문제 또 기아라는 것은 굶주리는 것이죠. 기아 문제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문제 심각한 지구의 문제들이죠. 이런 것을 이 아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 같아요. 자, 이제 끝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런 회의를 열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를 유지하고 지구의 환경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리우의 회의가 열린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자라날지 결정하고 계신 겁니다. 즉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 것인지 각국 나라들이 욕심을 내서 분쟁을 계속 할 것인지 이것은 어른들의 손에 달렸다. 어른들의 손에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잠깐만요. 우리 고양이가 이 벽지를 긁고 있냐? 가만히 있어. 땡. 미안합니다. 방해꾼이 있네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자녀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큰 힘을 가진 어른, 중요한 결정력을 가진 어른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고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고 오래된 큰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원시림을 베어내고 무슨 기지를 만든다고 천연기념물, 천연자원이 있는 그러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평창도 그렇고 또 제주도도 그렇고 도대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의의 우선순위에 올라 있기는 합니까? 즉 아이들의 말을 여러분은 귀담아 듣기는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단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밤마다 저를 울게 합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저희의 바람이 여러분의 행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끝부분까지 했죠. 회의의 목적 상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문제 여기까지 끝부분 문제 해결을 촉구함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 해결 촉구. 자,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요 문제를 이 다음 시간부터는 OX로 하지 않고 한 차시 안에 PPT로 다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차시 안에 확인 문제하고 또 본문 설명하고 하니까 하나를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시 할 때마다 PPT로 확인 문제를 다음 시간부터 할 거니까 여러분들 본문 설명 끝나면 PPT에 이어지는 요약 내지 확인 문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차시 안에는 확인 문제까지 다음 시간부터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과 의미를 나누기. 이것은 연설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 스즈키라는 아이가 리우 환경회의에서 어린이 개인들이 모인 에코라는 그 조직의 대표로서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빈곤 문제 또 전쟁 문제 그리고 동식물 문제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제 환경 오염을 그만두고 지구를 회복시킬 방안을 생각해 달라 하고 어른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적인 상황에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활동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연설의 내용을 정리한 후 공적인 상황에서 듣기 말하기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연설의 내용은 말하는 이가 누구죠? 에코의 대표인 12살 소녀 3번 스즈키였습니다. 연설 대상은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UN 환경개발회의 참석자, 기자, 정치가, 학자 이런 사람들이었죠. 간접적인 대상이 있어요. 간접적인 대상은 세상의 모든 어른들, 특별히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유발하는 선진국의 어른들을 말합니다. 자, 말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말하는 장소? 리우의 UN 환경개발회의이고 장소는 리우, 브라질에 있죠. UN 환경개발회의, 여기가 이제 그 상황이에요. 자, 말하는 사람 입장 보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죠. 환경 문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병에 걸린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야생 동식물이 멸종되고 숲이 사막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 만들어낸다. 있는데도 자꾸 과소비하고 나누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자원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있다. 여기가 이제 중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 주장을 하고 있죠. 어른들이 그리고 부유한 나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번 29차 시에서는 교과서 133쪽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4쪽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우리 조금만 기운 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